안녕하세요. 원샷 원킬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이거 필기 컴퓨터 일반 167문제 중에서 4강 91번부터 120번까지 이번 강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91번입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영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윈도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네요. 자, 일괄 처리, 일괄이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일정량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예, 맞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오프라인으로만 해서 틀렸어요.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래, 답은 1번입니다. 절반은 맞았고 나머지가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시 분할 시스템입니다. 시간을 분할, 나누는 시스템이에요. 한 대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어떻게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쓴다? 시간을 나누었어. 그래서 시 분할, 타임 쉐어링이 됩니다. 맞습니다. 3번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실시간이란 말은 자료가 발생하면 제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처리할 데이터가 생겨날 때마다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예, 맞습니다. 4번 분산이란 말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처리 시스템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작업을 분담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92번입니다.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상호 점검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 두 개가 듀얼이죠, 듀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컴퓨터에 모니터가 두 개 있는 거 있잖아요. 듀얼 모니터라 그러죠. 이렇게 시스템도, 컴퓨터도 두 개의 컴퓨터가 하나의 작업을 하는 거 듀얼 시스템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가 발생되는 즉시 처리되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이나 여행사의 좌석 예약 조회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거. 데이터가 발생되는 즉시 제때 바로바로 처리되네요. 무선 처리, 실시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빨리 해야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다음 중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중에서 아셔야 되는 거 HTML과 그리고 VRML 요 정도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바 요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 아시긴 아셔야 돼요. 먼저 자, HTML은 HTML인데 앞에 D 다이내믹 동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강화된 핵심적인 건 동적인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언어가 하이퍼 다이내믹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동적인 웹페이지를,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VRML, V가 버추얼, 가상이라는 뜻입니다. 3차원 가상 공간을 표현하고 조작할 수 있는 언어가 됩니다. 따라서 DHTML에서 키워드는 동적인 웹페이지고요. 그리고 VRML은 가상 공간을 표현한다는 게 키가 됩니다. 그리고 자바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언어가 자바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이네요. 1번은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가 아니죠. 인공지능 언어입니다. JSP라든지 PHP, ASP 이런 것들은 ASP, JSP, PHP 이런 것들은 다들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됩니다. 답은 1번이며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강의에 사용되는 모든 문제들은 어디에 2023년 기출문제로서 문제은행에 등록되어 있고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겁니다. 자, 다음 95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언어로 옳지 않은 거. 자, DHTML 동적인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거죠. ASP, 자바 다 있습니다. 답은 A단이에요. A단은 미 국방부 공식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지 홈페이지 제작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A다 우리가 인터넷 있잖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된 결정적인 원인은 군사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군사 목적으로 미사일 같은 것을 쏘았을 때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려야지 파괴력이 높아지잖아요. 이럴 때 정밀도 이런 거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가 개발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민간에 확대 보급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며 4번은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라는 거예요. 96번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자, DHTML. 자, D니까 동적인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입니다. 입체적인 이미지를 갖는 3차원의 가상적 세계를 인터넷상에 답은 틀렸죠. 동적인 홈페이지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3차원의 가상적인 세계 이런 말 놓으면 VRML이라 그랬죠. 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ASP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가 ASP 맞습니다. PHP는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웹페이지 제작에 홈페이지 제작에 많이 이용되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바 재컴파일이 필요 없어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도구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예,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7번 다음 중 하이퍼 텍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이퍼는 연결됐단 말이고요. 텍스트가 글자란 뜻입니다. 글자. 그러니까 글자가 연결된 것으로서 우리 인터넷에 보시면 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파란 글자가 있습니다. 이 파란 글을 찍으면 다른 웹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게 바로 하이퍼 텍스트입니다. 틀린 거네요. 하이퍼 텍스트는 텍스트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문서이다. 예, 맞습니다. 2번 동영상, 그래픽 등의 정보를 연결해 놓은 멀티미디어 형식이다. 틀렸죠? 동영상, 그래픽이 아닙니다. 텍스트니까 글자예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사용자가 하이퍼링크, 연결이란 뜻입니다. 를 클릭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맞네요. 4번 하이퍼 텍스트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문서를 읽는 순서가 결정되는 비선형 구조다. 참고로 비선형 구조란 말은 선형 구조는 순서대로 하는 거, 비선형 구조는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형 구조란 말은 순서대로 어떤 것을 처리하는 거, 보는 거. 비선형 구조는 반대로서 1번 받다가 5번 받다가 2번 받다가 7번 받다가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다음 중 웹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여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문서 글자와 글자를 연결하는 것을 하이퍼링크라 그러고요. 글자와 데이터가 연결됩니다. 이런 것은 하이퍼텍스트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는 거 하이퍼링크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다음 중 분산 처리에 적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분산 처리란 말은 각 지역에서 발생한 일은 각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분산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게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서버,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와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되고요.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 말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네이버 컴퓨터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컴퓨터에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보나요? 내가 네이버에 정보를 보내주나요? 주로 우리는 네이버에서 정보를 받아보죠. 이때 정보를 받아보는 내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네이버 컴퓨터가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제공받는 컴퓨터, 쉽게 말해서 내 컴퓨터, 서버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컴퓨터, 네이버 컴퓨터가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분산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 됩니다. 참고로 동배간 처리는 피어 투 피어입니다. 흔히들 P2P 사이트라 그러죠. P2P. 요게 좋은 개념인데요. 요즘은 불법적인 파일을 공유하는 걸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P2P는 어느 것이든 서버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음. 그러니까 자, 나와 친구가 컴퓨터가 연결됐습니다. 자, 내가 친구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로부터 내가 메일이나 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메일이 아니라 파일 같은 거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나에게 정보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친구도 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정보를 보낼 때는 서버, 정보를 받을 때는 클라이언트,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개인과 개인 간에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 이게 피어 투 피어 방식이라는 거, 그게 동배간 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반이중 방식은 우리 무전기 같은 거예요. TV나 반이중 방식은 우리가 A와 B가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자, 잘 듣기나 오바, 그럼 B가 잘 듣긴다 오바, 자, 잘 듣기나 오바, 내 할 말 다 했다, 네 말해라. 잘 듣긴다 오바, 내 할 말 다 했다, 네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 무전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서 어느 한순간에는 한쪽으로만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물론 양쪽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한순간에는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이 들을 수만 있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내가 들을 수만 있는 방식, 그게 반이중 방식이 되고요. 이거 말고 전이중 방식도 있죠. 전이중이 있습니다. 전이중은 전화기 같은 거예요. 내가 말하고 들을 때 상대방이 친구야 잘 있나, 내 급한 일 있다, 나중에 할게,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전이중이 됩니다. 요거 요 정도 알아주시고, 아무튼 지금은 분산 처리에 적합한 것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다음의 보기가 의미하는 분산 시스템 모델로 옳은 것은 시스템에 소속된 컴퓨터들은 누구든지 서버가 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도 끝났네요. 하나의 컴퓨터가 누구나 서버도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혹은 개인용 컴퓨터를 단말기로 사용하고요. 주로 고속 랜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피어 투 피어, 주종이 아니죠. 피어 투 피어, 동배간 처리 시스템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1번 다음 중 무선 인터넷에 필요한 장비가 아닌 것은, 이것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우리가 핸드폰이 무선 인터넷이 될 수 있죠. 어떤 거? 자, 한번 볼게요. 자, 내가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기주국이 있습니다. 기주국까지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AP, 액세스 포인터, 무선 랜 카드, 안테나가 필요해요. 리피터는 아닙니다. 무선 랜에 필요한 장비는 무선 랜 카드, AP, 액세스 포인터, 안테나. 참고로 AP 무선 접속 장치입니다. 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단순 지식입니다. 아무튼 1과목을 최대한 한 75점 이상 찍은 거 포함해서 75점 이상 맞추셔야 된다는 거, 1과목의 승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쉽게 합격하십니다. 2과목은 생각보다 깊숙한 부분이나 메뉴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과목의 승부를 거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리피터는 아닙니다. 리피터는 신호 정폭기가 돼요. 나중에 리피터가 나오니까 그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2번.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기준으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랜입니다. 가까운 거리죠. 전송거리가 짧은 학교, 연구소 등에 사용이 되고요. 맨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통신망, 웨는 국가와 국가를 또는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통신망. 그래서 랜이 제일 거리가 짧고 그 다음 이렇습니다. 자, 요거 순서를 찾는데요. 이것을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하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만 봅니다. 알파벳 첫 글자 알파벳 순서로 돼 있어요. 이렇게 A, B, C, D, L부터 나오죠. 1번, L, M, 2번, O, P, Q, R, S, T, W, 3번. 이 순서대로예요. 첫 번째 기준으로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L 찾습니다. L,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M, 요거, W,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요게, 이렇게 해서는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에 막상 이렇게 나왔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알파벳 첫 번째 글자가 낮은 거에서 높은 순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다 맞히실 수 있으리란 판단이 듭니다. 103번입니다. 다음의 장치 중에서 자료가 전송될 최적의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며 네트워크 내의 정보가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충분히 읽히도록 하는 장치. 자, 이 문제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돼요.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허버는 분배기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장치.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PC방 같은 데 가면은 PC방에 컴퓨터가 아주 많습니다. 외부에서 선은 하나 들어오는데요. 이게 허버가 이렇게 다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PC방 가보신 분은 카운트에 보시면 뒤쪽에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허버예요. 각 PC로 이렇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허버. PC방을 다녀보지 않으신 분은 인천국제공항이 허버공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인천까지 왔다가 인천에서 갈아타고 동남아로 가고 하는 거, 이게 허버공항, 분배하는 역할을 하겠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여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라우터는 자동차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의 역할입니다. 내비예요. 자동차에. 자, 자동차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마산에서 서울까지 갈 겁니다. 내비게이션 켜면 최고 빠른 길로 밀리지 않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인터넷 내비게이션이 라우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이버에 접속합니다. 그럴 때 최고 빠르면서 밀리지 않는 길을 찾아주는 게 라우터가 돼요. 그래서 라우터 하면은 내비게이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리피터입니다. 리피터는 조금 전에 나왔죠. 신호 증폭기입니다. 왜? 제가 말을 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끝에 있는 사람은 듣기지 않습니다. 이럴 때 스피커를 켜놓으면 어때요? 듣기잖아요. 이렇게 스피커 역할하는 거, 신호를 증폭하는 게 리피터. 자, 요거 두 가지가 혼돈됩니다. 브릿지와 게이트웨이입니다. 브릿지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예요. 보시면 똑같아요. 사용 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브릿지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브릿지든 게이트웨이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인터넷과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 건데 브릿지는 다리잖아요. 다리,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주위에 다리 있잖아요. 다리 길이가 길어봤자 한 100m 정도, 200m 정도, 이 정도 몇십 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같은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 되고요. 게이트웨이는 톨게이트 생각하면 됩니다. 창원 톨게이트와 그리고 부산 톨게이트, 거리가 아주 멀죠. 한 50km씩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거리가 먼 거를 서로 지역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그래서 브릿지는 거리가 가깝네, 가까우니까 같네, 게이트웨이, 톨게이트는 뭐네, 다르네, 다른 프로토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료가 전송될 최적의 길을 안내해 준다네요. 라우트가 인터넷에서 라우트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다음 중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화벽 보안입니다. 인정 보안입니다. 암호화 보안입니다. 브릿지는 다리잖아요. 동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방화벽을 설치한 다음에 인정을 받은 다음, 그러니까 방화벽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정 외 아이디 비번 치고,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암호화해야지. 방화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 비번 받고 그리고 주고받는 데이터는 암호화를 함으로써 보안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브릿지네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브릿지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5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인 게이트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게이트웨이 있죠. 자, 브릿지는 동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고, 게이트웨이, 톨게이트죠. 보십시오. 톨게이트는 지역이 뭡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1번. 1대1 통신을 하여 리피터와 말이 아니죠. 리피터는 뭐 하는 거였습니까? 신호 증폭기, 먼 거리로 보낼 때 신호를 증폭해주는 장치입니다. 2번.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송 속도를 취하는 장비, 뭐 이런 건 없죠. 3번.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 이거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 이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3번도 아니네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게이트웨이는 요거네요. 4번.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게이트웨이, 톨게이트 생각하시고요. 창원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생각보다 멀리 있네, 다리, 다른, 이런 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6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인 브릿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브릿지는 동일 프로토콜을 연결한다 그랬죠. 한번 볼게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답은 1번이네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인터넷에 접속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거. 이게 최적의 경로 찾아내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우트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2번 틀렸네요. 3번.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가 나왔네요. 다른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가 뭐가 됐다? 게이트웨이죠. 틀렸네요. 4번.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 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다. 뭐 요거는 딱히 또 이렇게 허버 정도, 분배하는 정도, 여러 대가 연결되니까 그 정도 될 수 있겠네요. 딱히 떠오르는 장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브릿지는 동일 또는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07번입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망 장비와 관련하여 리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리피터, 신호 증폭키를 찾아란 말입니다. 적절한 전송 경로를 선택하여, 요거는 경로를 선택하는 거니까 1번은 뭐에 해당되는 말이겠다? 1번은 라우터에 해당되는 말이죠. 2번.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다. 자, 2번은 뭐가 될까요? 게이트웨이가 되겠죠. 3번. 감쇄란 말이 줄어든 전송 신호를 증폭하여 다음 구간으로 전달하는 장비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답은 같은 프로토콜이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죠. 4번은 브릿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8번. 다음 중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트라넷, 기업 내부에서만 정보가 주고받는 것, 그것이 인트라넷입니다. 틀린 거네요. 즉 데이터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상 사설망이라고도 하며, 예, 맞습니다. 외부에서 언제든지 조직 내의 네트워크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기도 가능해요.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1번은 세모해 놓겠습니다. 조금 애매해요. 두 번째, 인터넷 기술을 기업, 답은 2번이네요. 2번이 딱 맞는 거죠. 기업 인터넷 기술을 기업 내부의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 해당됩니다. 예, 2번 맞는 말이네요. 3번, 정보와 컴퓨팅 자원을 서로 공유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자, 3번은 틀렸어요. 3번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와 컴퓨팅 자원, 컴퓨터 자원을 공유하진 않습니다. 컴퓨터 자원이란 말은 프린트기라든지 아니면 키보드, 본체, 모니터 이런 걸 공유한단 말인데요. 이거는 하진 않아요. 인트라넷은 컴퓨터와 회사 내부의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어서 정보를 주고받는 말입니다. 3번은 틀렸네요. 답은 TCP/IP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HTTP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방화벽 서버를 구축하여 조직 내에 정보를 보안을 유지한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방화벽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아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시 한 번 더 가상사설망이라고 하며 맞고요. 외부에서 언제든지 조직 내에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예, 1번은 맞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는 세모로 해뒀는가 하면 외부에서 언제든지 조직 내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인트라넷은 구체적으로 정확한 게 요거죠. 요거 2번이 정확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틀렸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세모해놨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정확하게 3번이 틀렸어요. 그랬으니까 1번은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9번입니다. 다음 중 인트라넷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핸드폰, 노트북과 같은 단말 장치의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기술이다. 혹시 1번이 무엇에 해당되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블루투스. 1번은 블루투스죠. 들어보신 적 있죠? 틀렸습니다. 인터넷 기술과 통신 규약을 기업 내의 전자우편, 전자결제 등과 같은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인트라넷이니까 기업 내입니다. 기업 내의 정보를 주고받는 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고, 납품업체나 고객업체 등 관련이 있는 기업들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이다. 아니죠. 분야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이용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요거는 유저넷 정도에 해당되네요. 유저넷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0번입니다. 데이터 전송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코덱입니다. 코덱은 음성이나 비디오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돼요. 그러니까 답은 코덱이 됩니다. 모뎀과 코덱은 혼돈을 하십니다. 모뎀 한번 볼게요. 자, 모뎀은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또는 디지털 아날로그, D가 디지털 신호, A가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돈을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날로그 신호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그랬죠. 이 모뎀도 이런 역할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모뎀은 원래 신호가 이런 디지털 신호입니다. 디지털 신호인데 이것을 통신회선을 타고 보내기 위해서는 통신회선은 아날로그 선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 아날로그 선은 다음에 컴퓨터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게 이때 사용되는 게 모뎀이에요. 그래서 이 모뎀은 원 신호 자체가 디지털 신호였습니다. 그거를 보내기 위해서 아날로그로 바꾸고, 다음에 도착한 아날로그 신호는 컴퓨터에 다시 쓰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이런 게 모뎀이에요. 그래서 모뎀은 신호 자체가 원판은 디지털이에요. 하지만 코덱은 원판이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그렇게 영화 같은 거죠. 영화 필름입니다. 아날로그 신호예요. 이거를 컴퓨터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 코덱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화 같은 거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보면 코덱을 설치하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코덱이 있어야지만 그게 디지털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1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v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꼭 출제되는 겁니다. 첫 번째 IPv6 16비트짜리가 8개 곱하니까 128. 예, 맞습니다. 각 주소의 부분은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죠. 콜론으로 구분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IPv4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4번 주소 간략화를 위해 선행되는 영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0일 때는 콜론 이게 0일 때는 안 적고 콜론으로 적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IPv6 주소 형태에 따른 분류로 또 any, uni, 멀티캐스트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2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하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이는 IP 주소와 동일. 1번 바로 틀렸습니다. 자,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배정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자, IP 주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는 다릅니다. 도메인 네임은 0으로 된 주소, IP 주소는 숫자로 된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naver.com 그게 도메인 네임이고요. 그것은 인터넷에 접속될 때 111.130.115.230 이렇게 숫자로 된 주소, 이 주소가 IP 주소인데요. 이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꾸어 주는 것을 DNS 도메인 네임 서버라 그럽니다. 1번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맞는 것도 중요해요.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는 ICNN이며 한국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 그러죠. 키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4와 IPv6 주소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예, 맞습니다. 현재는 과도기예요. 그래서 IPv4도 쓰고 IPv6도 씁니다. IPv6 주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IPv6는 IPv4와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IPv4 쓰다가 IPv6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IPv4에 있는 모든 기능은 IPv6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됐고 128비트 주소를 사용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주소 부족 문제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3번입니다. 다음 중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메인 네임 네이버.com 영어로 된 주소입니다. 자, 도메인 형식이 있어요. 호스트 기관, 호스트명, 기관 이름, 기관 종류, 소속 국가명. 뒤로 오면 올수록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로 보면 이런 순이란 말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번역해 주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DNS 서버가 담당합니다. 예, 맞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영어로 된 주소입니다. 코참.net 과 같이 점으로 구분됩니다. 예, 맞습니다. KRNIC 한국이죠. 에서 부여한 도메인 형식은 호스트명, 소속 단체, 이 틀렸죠. 소속 국가가 제일 끝에 나와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답은 도메인은 숫자로 된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영어로 된 주소가 되겠죠.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 방법, 접근 방법, 존재 위치, 좌표, 파일명의 등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 그러니까 인터넷에 존재하는 위치, 그것이 인터넷 주소를 말합니다. URL이 되는 거예요. URL.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 표준 체계가 URL 인터넷 주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15번. 원격지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상호간에 준수해야 하는 규범.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 그게 약속이죠. 프로토콜이 통신 규약입니다. 통신 규약, 프로토콜. 컴퓨터 통신을 함에 있어서 약속입니다. 규칙. 이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와 미국 사람이 자,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자, 내가 해외 여행을 갔는데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사실 저 영어를 썩 잘하지는 못합니다.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만나는 나와 미국 사람 보고 야, 우리 만날 때마다 한국어로 표준어를 쓰자. 니도 한국어 배워라. 나는 한국어 배웠다. 그래서 한국말 쓰는 거. 그러면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이것이 통신규약이며 그것을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다들 이메일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SMTP. 자, 보내는 메일입니다. SMTP는 보내는 메일 프로토콜. 팝3는 갖는 거예요. 수신 메일 프로토콜. 그리고 마임은 멀티미디어 메일 프로토콜입니다. 자, 마임은 멀티미디어 하니까 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거보다는 자, 이 두 가지를 혼돈을 잘 하십니다. 자, SMTP는 전송, 보내는 거고요. 팝3는 받는 건데요. SMTP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게 아니고, SMTP는 왜 편지를 손으로 적으면 우체국에 보내야 되잖아요. 빨간 우체국이 뭐가 된다? SMTP가 되고요. 팝3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우편함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우편함에 편지가 오잖아요. 그게 팝으로 보시면 온라인상에서 딱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SMTP, 요거는 빨간 우체통, 보내는 메일 서버. 팝3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우편함, 받는 메일의 프로토콜이 됩니다. 요거 혼돈을 잘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먼저 보내는 SMTP. 그러니까 보내는 것이 뭐다? SMTP입니다. 빨간 우체통이며, 그리고 가져오는 거 받는 겁니다. 이메일 이런 거 받아오는 거. 우리 우체국 여러분 집에 있는 우편함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어요.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틀린 거 찾는 것은 자, SMTP는 송신자가 보내는 사람 작성한 메일을 수신자의 계정에 전송, 보내는 메일이다. 그러니까 빨간 우체통. 예, 1번 맞습니다. 전자우편을 통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팝3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틀렸죠? 멀티미디어 메일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메일은 뭐였습니까? 마임, MIME가 되겠죠? 멀티미디어입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답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보내는 광고성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 하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7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고요. SMTP, 빨간 우체통, 사용자가 작성한 메시지를 상대방 서버로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 보내는 전송이니까 상대방에게 보낸다. 맞는 말이네요. 3번, 팝3는 또 틀렸죠. 멀티미디어는 마임이라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전자우편에서는 빨간 우체통, 멀티미디어, 우리 집 우편함, 프로토콜 등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8번, 다음 중 전자우편과 관련하여 스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이 틀렸죠? 바이러스 유포시키는 거 아닙니다. 수신이란 말은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내가 받기 싫은데 광고 메일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네요. 답은 2번입니다.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 3번은 해킹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고의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파괴하는 행위.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킹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9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자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맞죠?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호스트 주소, 그러니까 id@naver.com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SMTP 빨간 우체통은 메일을 수신이 아니죠. 송신입니다. 보내는 거잖아요. 틀렸고, 용도로 마임은 아니죠. 송신하는 거, 송신하다. 마임이 아니죠. 송신하는, 다시 이 무엇이 이러노? 자, 받는 것은 팝이죠. 수신은 팝입니다. 팝이고, 송신은 SMTP 이렇게 되죠. 마임은 멀티미디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네요. 짜증나네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팝3를 이용하면 전자메일 클라이언트를 통해 전자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팝3가 뭐 우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 그랬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내는 SMTP, 팝콘을 가져와서 먹습니다. 멀티미디어 메일은 마임 이렇게 된다는 거. 아무튼 SMTP 빨간색, 빨간 우체국, 그리고 팝3는 뭐를 한다? 팝콘이 아니고 팝3인데 팝3는 뭐를 받는다? 그게 되겠죠. 받는 거. 이름들 집에 있는 우편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20번 이번 강좌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따따따 월드 와이드 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멀티미디어 형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맞습니다.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은 HTTPS도 사용되죠. 시크릿, 보안이 강화된 HTTP입니다. 예, 맞습니다. 3번, 웹페이지는 서버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제공받는다. 그러니까 서버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제공받는다. 예, 맞는 말이네요. 자, 다음 HTML은 웹페이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이거 틀렸어요. 프로토콜은 P가 다 나와야 됩니다. 자,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예요. 언어예요. 그러니까 HTML은 그게 되겠죠.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가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말, 요거 웹페이지,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해당되는 말은 HTTP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고 HTML은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4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